1961년 듀퍼라울트라는 한 남성은요, 블루벨호라고 하는 요트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배에는 듀퍼라울트의 일가족이었던 듀퍼라울트 부부,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 그래서 총 5명, 그리고 이 배를 항해해줄 선장이었던 줄리앙 하비와 그의 아내가 탑승했습니다. 당시 배의 선장으로 고용되었었던 줄리앙 하비는요, 전쟁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전투기와 배를 조종한 경험이 있던 유능한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1년 11월 8일 블루베로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요. 그리스의 한 화물선이요,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이상한 물체를 하나 발견해요. 어떤 흰 물체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칫하면 그 물체와 이 배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물체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 물체에 다다랐을 때쯤에 화물선의 사람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 멀리서 발견됐었던 그 하얀색 물체가요, 팽창식 구명정이었던 거죠. 그 구명보트 있죠. 구명보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승무원 중에 한 명은 곧바로 그 소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찍힌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 소녀는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정말 완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도대체 바다에서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쳐 있었고요. 아주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망망대해를 소녀는 홀로 떠돌고 있었던 것일까요? 구명보트에 앉아서 넋이 나간 듯 보이는 이 소녀의 이름은요, 테리조. 나이는 11살이었고요. 앞서 블루벨호를 타고 떠났던 듀퍼라울트 가족의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이었다고 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리조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블루벨호고요. 밑에는 이제 이 테리조의 가족들, 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테리조의 오빠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테리조의 동생,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테리조, 이렇게 5명과 선장과 선장 부인이 배에 탔던 건데, 그 배에 있었던 이 테리조가 며칠 뒤에, 출항한 지 며칠 뒤에 이 그리스의 이 화물선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사실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블루벨호의 침몰과 그 배의 선장이었던 줄리앙 하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일가족과 선장 부부가 타고 있던 블루벨호가 침몰했던 거예요. 침몰하면서 그 중에 선장이었던 하비가 지나가던 주유선인 걸프라이온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던 거죠. 자, 그 선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바로 당시에 생존했던 그 선장입니다. 줄리앙 하비라는 선장이에요. 구조됐던 줄리앙 하비는요,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돌풍에 의해서 돛대가 부러졌고 부부와 자녀들이 모두 사망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혼자 살아남아 있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요. 구명보트에 타고 있었던 르네의 장례만이라도 치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하비, 이 선장이었던 줄리앙 하비가 발견됐던 그 보트 있잖아요. 그 보트에 이 가족들 중에 이 테리조의 동생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3번째 사진, 이 아이가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그 보트에. 그러면서 이게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울면서 그랬대요. 이 아이의 장례만이라도 내가 치러주고 싶어서 태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2차 세계대전의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줄리앙 하비는요, 당시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동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줄리앙 하비가 죽었다고 진술했던 테리조가 살아 돌아온 거죠. 줄리앙 하비는 상당히 그때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나 혼자서만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에 상당히
심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퍼라울트의 가족의 막내딸이었던 르네의 장례만이라도 치러주고 싶다고 괴로워했던 그런 줄리앙 하비. 그리고 극적으로 며칠 뒤에 둘째 딸이었던 테리조도 그 하벌선에 의해서 구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테리조가 구조됐던 그날 밤에 이 선장 줄리앙 하비가 모텔에서 자살을 합니다. 사실 전쟁 영웅이면서 수많은 전투기와 배를 조종했던 경험이 있었던 줄리앙 하비에 관련해서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냐. 아니 이 사람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당했을 텐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냐. 이런 의문점이 있었대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을 조사했던 이들은 이런 의심을 품었대요. 뭐냐면 그동안 이것보다도 더 큰 위급상황에 많이 처했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허술한 진술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지? 라는 의심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이 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의심들이 어떤 확신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당시 실제로 테리조 그 소녀가 구조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요. 죽은 줄만 알았던 테리조가 구조가 된 거죠. 선장 줄리앙 하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 더 살아 돌아왔으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녀의 생존 소식이 들려왔던 그날 밤에 그가 자살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리조가 정신을 차렸을 때쯤요. 그녀는 줄리앙 하비 선장이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경찰은 당연히 그 말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막 물어봤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막 물어봤겠죠. 그날 블루베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테리조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레임을 안고 떠났던 바다 여행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된 테리는 그렇게 가슴속의 상처를 모르는 척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0년 뒤인 1979년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어요. 이 테리조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문진에 그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라는 의사의 질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날 블루베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꺼냈던 이야기는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입으로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그녀 자신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자, 그날의 기억 1961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날의 기억은요. 그녀의 일생에 걸쳐서 커다란 충격과 상처가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테리는요. 당시 그 자신의 형제, 남자 형제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던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자신의 오빠와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선장이었던 줄리앙 하비가 배를 부수고 있었던 거예요. 테리는 위험을 직감했고 겁이 났지만 가까스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트를 탈출해서 그 구명정에 몸을 싣게 됩니다. 다행히 줄리앙 하비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바다에서 구명환에 의지해서 물없이 버틸 수 있는 최장 시간이라는 96시간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선장 줄리앙 하비의 자살과 사건 이후 한참 뒤에 밝혀진 그날에 대한 테리의 고백. 사실 이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날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아 버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줄리앙 하비는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사실이 100%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추정과 의심을 정리해보자면 이러해요. 그러니까 줄리앙 하비를 만약에 이제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토대로 해서 정황들과 이 테리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블루베로가 출항하기 직전에 선장 줄리앙 하비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자신의 아내를 항해 도중에 죽이고 보험금 2만 달러를 타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테리의 가족 그리고 선장의 부부가 같이 탔죠. 배에. 근데 그 배에서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 2만 달러를 탈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거액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던 거죠. 하지만 줄리앙 하비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듀퍼라울트, 이 배의 선주에 의해서 목격이 됐고요.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줄리앙 하비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이게 추측입니다. 그리고 테리조가 구조되기 직전에 경찰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었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줄리앙 하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 사람의 진술에 밖에 의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테리가 구조된 그날 밤 줄리앙이 모텔에서 갑자기 자살을 했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의심들이 정황과 함께 맞물려서 점점 확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알다시피 줄리앙 하비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도 못 시킨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이죠. 뜨거운 태양 속에서 물 한 잔 마시지 못한 채 피부는 온통 화상에 벗겨져 있었던 테리조. 고작 11살 소녀가 배에서 가족을 잃고 혼자 망망대, 그것도 상어가 우글거리는 해역을 떠돌면서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을지는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던 팩트는 그녀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 4명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동안 그 충격의 그날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는 적절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요. 방황에 방황을 거듭했지만 다행히 약물에 빠지거나 이런 식의 방황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혼자서 오랜 시간 그 아픔을 다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0년에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96시간이라는 에세이를 출간하게 돼요. 그녀는 이 책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책은요, 보여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이거든요. 당시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테리조의 입장에서 기술한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정확히 지목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처음 이제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대부분 앞머리에 나오는 글이 뭐였냐면 자칫하면 미스테리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지금 이게 어떤 살인 사건으로 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들 글이 써 있었어요. 근데 사실 줄리앙 하비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된 부분이 적어요. 완전히 수사된 게 없어. 누가 처벌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블루베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존자 테리의 진술에 거의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제가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미스테리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리조의 이야기는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 또한 이제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 그 의문점에 대한 부분도 이 책에 이 테리조의 입장에서 기술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1961년에 발생한 블루베로 미스테리였습니다.